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하다.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이 지하철 입구로 쏟아지고 커피 전문점마다 테이크아웃 잔을 든 손님들이 줄을 이룬다. 그 와중에도 변함없는 풍경이 하나 있으니 바로 중심가 한복판에 자리한 낡은 상가 건물의 모습이었다. 건물은 10여 층 규모로 1층에는 유명 시중은행의 지점이 입주해 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주변 오피스, 상권의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건물 외관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입지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매일 아침 8시 시계 바늘이 정확히 그 시각을 가리키면 어김없이 한 사람이 나타난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김순자는 단정한 감색 조끼를 입고 건물 입구에 모습을 드러낸다.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의외로 경쾌하다. 손에는 늘 같은 빗자루와 먼지털이개, 그리고 낡은 청소 도구들이 들려 있다. 순자는 건물 입구부터 청소를 시작한다. 밤새 쌓인 먼지를 쓸고 유리문을 닦아내며 화분에 시든 잎을 조심스레 정리한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은 어느새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관리인 할머니 정도로만 인식할 뿐이다. 누구 하나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관심을 가질 이유조차 찾지 못한다. 은행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한다. 먼저 도착한 여직원이 밝게 인사를 건넨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아침 드셨어요? 순자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젊은 직원들은 대부분 순자를 친절한 관리 아주머니 정도로 여기며 지나쳤다. 가끔 커피라도 한 잔 건네주는 이들도 있었고 바쁜 날이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스쳐 지나가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저 조용한 할머니가 단순한 관리인이 아니라 이 건물 주인의 아내라는 사실을 말이다. 건물 2층에는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다. 창문 너머로는 1층 은행 입구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위치다. 그곳에 80세의 박영호 할아버지가 앉아 있다. 그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CCTV 모니터를 들여다본다. 화면 속에는 아내 순자가 부지런히 청소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영호는 평생을 제조업 현장에서 보낸 사람이다. 젊은 시절 작은 공장 직원으로 시작해 밤낮 없이 일했다. 주말도 없이 명절조차 반납하며 오직 가족을 위해 땀을 흘렸다. 그렇게 10수년을 견디며 작은 공장을 하나 인수했고 다시 10여 년을 버티며 사업을 키워나갔다. 그가 만든 부품들은 대기업 생산 라인으로 납품되었고 그 대가로 벌어들인 돈은 차곡차곡 쌓여갔다. 60이 넘어서야 영호는 사업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더 이상 젊지 않은 몸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일이 버거워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부동산이었다. 서울 중심가, 그것도 은행과 오피스가 밀집한 지역에 이 건물을 매입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무슨 건물이냐며 고개를 저었지만 영호의 판단은 정확했다.
건물 가치는 해마다 올랐고 임대 수익만으로도 노후가 충분히 보장되는 수준이었다. 은퇴 후 영호와 순자는 건물 근처 아파트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조용히 살기 시작했다. 순자는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매일 건물로 나와 청소를 했고 영호는 2층 사무실에서 건물을 관리했다. 입주자들과의 계약, 시설 보수, 각종 민원 처리, 그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면서도 자신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알면 괜히 대하는 게 달라지잖아. 순자의 말이었다. 영호도 그 말에 동의했다. 두 사람은 그저 평범한 노부부처럼 살고 싶었다. 아침에 청소를 하고 입주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는 손주들 영상통화를 하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는 것. 그것이 이들이 바라는 전부였다. 하지만 세상은 늘 그들의 바람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은행 지점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전까지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계속될 수 있었다. 순자는 오늘도 변함없이 건물 입구를 정리하고 화단의 꽃에 물을 주었다. 그리고 영호는 2층 창가에서 여전히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저 조용한 할아버지의 통장에 50억이 넘는 돈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돈이 바로 1층에 있는 저 은행에 고스란히 예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변화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것도 가장 평온한 일상 속으로 말이다. 월요일 아침 은행 지점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명품 시계가 눈에 띄는 인물이었다. 맞춤 정장 차림에 그는 가방을 든 채 은행으로 걸어 들어갔다. 바로 새로 부임한 최 부장, 이 지점의 새로운 지점장이었다.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최 부장은 본점에서도 실적으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차갑고 냉정하지만 성과만큼은 확실히 내는 사람. 그런 평판이 그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아침 조회 시간. 그는 직원들 앞에서 간단히 인사를 마쳤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표정에서는 여유보다는 계산이 먼저 읽혔다. 실적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첫 마디였다.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새로운 상사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최 부장은 숫자와 실적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유형이었다. VIP 고객에게는 극진하게 대했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다. 순자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건물 입구를 청소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유리문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고 그녀는 먼지 하나 남기지 않으려 정성껏 문을 닦아냈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관리인 아줌마, 순자는 고개를 돌렸다. 낯선 남자가 미간을 찌푸린 채 서 있었다. 최 부장이었다. 앞에 화분 좀 치워주세요. 우리 VIP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시거든요. 말투는 명령에 가까웠다. 순자는 잠시 멈칫했다. 화분은 그녀가 10년 넘게 갖고 온 것이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꽃을 보며 기분 좋아하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 들어 쓸데없는 다툼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최 부장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순자가 은행 앞을 청소할 때면 손님들 지나가는데 방에 말라하며 핀잔을 주었고, 가끔 입구에 앉아 쉬는 모습을 보면 이런 꼴 보이게 하지 말라 하며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심지어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랬다. 관리 아줌마, 오늘 청소 아직도 안 끝났어요? 우리 고객들 오시는 시간인데. 직원들은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할머니에게 미안한 눈빛을 보냈지만 감히 지점장에게 대들 수는 없었다. 조직의 위계는 명확했고 최 부장은 그 위계의 꼭대기에 있었다. 순자는 참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서운함이 쌓여갔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대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 애써왔고 남에게 존중받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단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길 바랐을 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늘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특히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었다. 건물 2층 사무실. 박영호 할아버지는 CCTV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 속에서 아내가 고개를 숙인 채 청소 도구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축 처져 있었다. 영호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모든 장면을 녹화해 두었다. 최 부장이 순자를 대하는 태도, 무시하는 말투, 냉소적인 표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한두 번의 실수려니 생각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예민해진 것이라고, 곧 나아지겠지 하고 넘어가려 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다. 최 부장은 순자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했고 가끔은 대놓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럴 때마다 영호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차올랐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그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저런 무시를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영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도 힘들었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가에는 이미 촉촉한 기운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평생 남 앞에서 눈물 보이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오늘은 참기가 어려웠다. 나야 뭐 관리인으로 보일 수도 있지. 근데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영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얼굴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놈이 감히 내 여자를 그렇게 무시해. 영호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조용히 살고 싶었던 마음,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던 바람, 그 모든 것은 이제 접어둘 때가 되었다. 세상에는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을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함부로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날 밤 영호는 긴 시간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박영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통장 잔고였다. 평생을 제조업에 몸담으며 모은 돈, 건물 매입 후에도 남은 자금, 그리고 수십 년간 쌓여온 임대 수익까지. 영호는 이 모든 재산을 단 한 곳에 집중해 두었다. 바로 건물 1층에 위치한 그 은행, 그곳의 특별 계좌였다. 금액은 정확히 50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처음 이 은행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건물 바로 아래에 있어 관리가 편했고 지점장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 영호는 복잡한 투자보다는 안전한 예금을 선호하는 성격이었다. 그렇게 십수년간 이 은행과의 관계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이어져 왔다. 은행 본점에서는 영호를 최상위 VIP 고객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분기마다 전담 PB가 찾아와 인사를 드렸고 명절이면 고급 선물 세트가 배송되어 왔다. 하지만 영호는 늘 정중히 거절했다. 특별 대우는 원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관리되기만을 바랐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그런 걸 받아야 합니까? 영호의 말에 PB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객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영호는 자신의 신분을 최대한 감추며 살아왔다. 건물 입주자들도, 은행 직원들도, 심지어 같은 아파트 이웃들조차 그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냥 건물 관리하는 조용한 노인 정도로만 여겼을 뿐이다. 영호가 이렇게 살기로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젊은 시절 사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친척들은 갑자기 연락을 해왔고 옛 친구들은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 했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투자를 권유하거나 도움을 청했다. 그때부터 영호는 깨달았다. 돈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진실한 관계는 사라지고 계산만 남는다는 것을. 그래서 은퇴 후에는 더욱 조용히 살기로 마음먹었다. 순자도 그 뜻에 동의했다. 두 사람은 그저 평범한 노부부로 지내며 손주들이나 보고 여생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그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고 있었다. 며칠째 계속되는 최 부장의 무례한 태도는 영호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었다. CCTV를 통해 지켜본 장면들은 하나같이 불쾌했다. 아내가 무시당하는 모습, 고개 숙이는 모습, 억지로 웃음을 짓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영호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다. 특히 어제 있었던 일은 참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최 부장이 VIP 고객을 안내하면서 입구에 서 있던 순자를 마치 장애물 취급하듯 밀쳐낸 것이다. 물론 강하게 민 것은 아니었지만 그 태도와 표정에서 드러난 경멸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 비켜주세요. 아줌마 여기 중요한 손님이시니까. 그 말을 들은 순자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옆으로 비켜섰다. 영호는 그 장면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주먹을 쥔 손에서는 뼘하디 소리가 났다. 저녁이 되자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다. 영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식탁에 앉았지만 아내의 상태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누구도 화면을 보지 않았다.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 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야 뭐 관리인으로 보일 수도 있지. 근데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이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순자는 평생 남 앞에서 우는 법이 없던 사람이다. 자식들 앞에서도 힘든 시절에도 그녀는 늘 강인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영호는 말없이 아내의 어깨를 안았다. 그의 눈빛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놈이 감히 내 여자를 그렇게 무시해. 중얼거린 그 말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영호는 평생 누구와도 싸워본 적 없는 사람이다. 온화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늘 한 발 물러서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사랑하는 아내가 상처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날 밤 영호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은행 통장과 각종 금융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통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는 너무나 명확했다. 50억. 이 돈이면 최 부장이 평생 모아도 볼 수 없는 금액이었다. 아니, 그가 관리하는 지점 전체 예금을 합쳐도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영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은 늘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 영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다. 다만 교훈을 주고 싶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옷장에서 오랜만에 양복을 꺼냈다. 10년도 더 된 옷이었지만 관리를 잘해둔 덕에 상태는 양호했다. 그는 천천히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 80세 노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이제 움직일 시간이었다. 수요일 오전 10시 영호는 오랜만에 정장을 갖춰 입고 집을 나섰다. 순자는 평소처럼 건물로 향했고 영호는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목적지는 은행 본점. 그것도 일반 고객은 출입조차 어려운 VIP 전용 라운지였다. 지하철을 타고 새 정거장을 이동한 뒤 영호는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한 본점 건물 앞에 도착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회전문을 통과하자 대리석 바닥이 펼쳐졌다. 1층 로비는 넓고 화려했지만 영호에게는 그저 낯선 공간일 뿐이었다. 그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VIP 라운지로 가고 싶습니다. 젊은 직원은 정중하게 신분증과 통장을 요청했다. 영호가 건넨 통장을 확인한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화면에 뜬 계좌 정보를 두세 번 더 확인한 뒤 그녀는 황급히 상급자를 호출했다. 잠시 후 나타난 과장급 직원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고객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가죽 소파와 고급 인테리어로 꾸며진 공간. 이곳이 바로 초특급 VIP들만 출입할 수 있는 프라이빗 라운지였다. 담당 PB가 급히 달려왔다. 평소 분기마다 인사차 찾아뵙던 그 직원이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영호를 맞이했다. 사장님, 오늘은 무슨 일로 직접 방문하셨습니까? 말씀만 주셨어도 제가 찾아뵙는데. 영호는 소파에 앉으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전액 인출하고 싶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 라운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PB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1,000억이 넘는 돈이 한순간에 빠져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한 고객을 잃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지점 실적은 물론 본점 전체의 평가에도 막대한 타격이었다. 고객님, 혹시 저희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문제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B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며칠간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본점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PB는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는 급히 내선 전화를 걸었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 본점장이 직접 라운지로 내려왔다. 50대 중반의 본점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영호 앞에 앉았다. 박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영호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거기에는 지난 며칠간 녹화한 CCTV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화면을 켜서 본점장에게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는 최 부장이 순자를 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무시하는 말투, 불쾌한 표정, 그리고 마치 하인대하듯 명령하는 태도까지. 본점장은 영상을 보며 이마에 식은땀을 흘렸다. 영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다. 이 지점에서 내 아내를 쓰레기 취급한 게 문제입니다. 그 말에 본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다. 1,000억대 고객을 잃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였다. 은행 직원이 고객의 가족을 함부로 대했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그것은 은행 전체의 신뢰도에 치명타가 될 수 있었다. 박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본점장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해당 지점으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긴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 지점장, 지금 당장 본점으로 올라오세요. 지금 즉시요. 20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최 부장이 들어섰다. 그는 갑작스러운 호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VIP 라운지에 앉아 있는 낯익은 노인을 보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최 부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건물 관리인 할아버지가 아니었던가? 아니, 정확히는 관리인 할머니의 남편. 그가 왜 본점 VIP 라운지에 앉아 있는 것인가? 본점장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최 지점장,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최 부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본점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통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최 부장 앞으로 던지듯 내밀었다. 박영호 사장님 당신 지점 건물 주시고 50억이 넘는 예금을 우리 은행에 맡기신 분입니다. 최 부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사라졌다. 그는
무릎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사실. 본점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사장님께서 전액 인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당신이 사장님 부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때문이라고 하시는군요. 최 부장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다. 그가 관리인 아줌마라고 부르며 무시했던 그 할머니가 이 사람의 아내였던 것이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최 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영호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본점장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하고 고객의 마음을 돌리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라운지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본점에서의 회의는 길게 이어졌다. 영호는 결국 전액 인출 대신 조건을 제시했다. 최 부장에 대한 합당한 조치, 그리고 직원 교육 강화. 본점장은 즉각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천억대 고객을 잃는 것과 한 명의 지점장을 교체하는 것. 선택지는 명확했다. 그날 오후 최 부장에게는 임시 발령 통보가 내려졌다. 일주일 뒤 정식 인사 발령까지 대기 발령 상태. 사실상 징계 수순이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지점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소문은 퍼진 뒤였다.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그 누구도 그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않았다. 사흘 후 건물 입구에 커다란 플래카드가 걸렸다. 흰색 천에 굵은 검은색 글씨로 쓰인 문구는 지나가는 모든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우리 건물의 주인은 관리인 할머니입니다. 모두 존중해 주세요. 문구는 단순했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다. 입주자들은 플래카드를 보며 수근거렸고 은행 직원들은 할머니를 마주칠 때마다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여전히 같은 조끼를 입고 청소를 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 뒤 건물 입주자 전체 회의가 열렸다. 회의실에는 각 층 사무실 대표자들과 은행 관계자들이 모였다. 영호는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으로 회의실 맨 앞에 앉았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그의 모습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영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건물의 소유주 박영호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건물주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관리 회사를 통해 임대 계약을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건물주가 매일 2층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있던 할아버지였다니. 영호는 계속해서 말했다. 제 아내가 매일 아침 이 건물을 청소합니다. 여러분이 관리인 할머니라고 부르시는 분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회의실은 더욱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은행 직원들의 얼굴은
특히나 창백했다. 아내는 청소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과 인사 나누는 게 좋아서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분들이 제 아내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영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을 봐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입주자들은 하나둘 순자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어떤 이는 90도로 허리를 숙였고 어떤 이는 악수를 청했다. 순자는 당황한 듯했지만 온화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가 원한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었다.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 그것뿐이었다. 같은 시각 최 부장의 책상 위에는 인사 발령장이 놓여 있었다. 빨간 도장이 찍힌 그 서류에는 차가운 현실이 담겨 있었다. 은행 강원도 지점 발령. 서울 중심가의 대형 지점에서 강원도 소도시의 작은 지점으로, 그것도 고객 수가 적고 실적도 저조한 곳으로의 발령이었다. 사실상 좌천이나 다름없었다. 최 부장은 서류를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후회했다. 왜 그렇게 함부로 대했을까? 왜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했을까?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예의 바르게, 조금만 더 인간적으로 대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마지막 출근일, 최 부장은 짐을 정리하며 지점을 떠날 준비를 했다. 동료들은 어색한 작별 인사를 건넸고 몇몇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적극적으로 위로하지는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건물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입구에서 청소를 하던 순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망도 비난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 뿐이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최 부장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강원도의 작은 지점은 서울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고객 수는 적었고 하루 종일 한가했다. VIP 고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대부분은 소액 예금자들이었다. 최 부장은 매일 빈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화려한 지점, 바쁘게 오가던 고객들, 그리고 자신이 누렸던 권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밤이면 그는 숙소에 홀로 앉아 반성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가 이토록 크다는 것을,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은 직위나 재산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주고받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한편 서울의 건물은 평화를 되찾았다. 순자는 여전히 매일 아침 8시에 나타나 청소를 시작했다. 다만 이제는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녀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은행 직원들은 90도로 허리를 숙였고 입주자들은 따뜻한 말을 건넸다. 순자는 변한 게 없었다. 여전히 같은 감색 조끼를 입고 같은 빗자루를 들고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했다. 하지만 세상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은 이제 알았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영호는 2층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봤다. 아내가
화단에 물을 주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영호도 따라 미소 지었다. 이제야 원래의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았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인다. 하지만 이 건물만큼은 한 가지 교훈을 기억하게 되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말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존중받아야 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 속에도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